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넘게 뚝 떨어지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52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543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21억 달러 많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가장 긴 무역 적자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해 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주요 제품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36.2% 수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역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6개 주요 지역 모두 수출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계속되는 IT 업황 부진과 다른 나라의 수입 수요 둔화 등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년 5월 수출이 2021년 5월 대비 21.4% 증가하며 역대 월 기준 2위 수출 실적인 616억 불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적자 행렬 속에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들어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유망 품목 수출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에 일본이 국가적 역량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을 하고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헌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8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 7명을 총리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 부활과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この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이런 요청에 호응하듯 일본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약 5조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타이완의 TSMC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미국 IBM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협력해 2나노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밀착과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이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어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어떤 보루같이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 정도 더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 단기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무렵에는 우리에게 현실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하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는 1.5%로 소폭 내렸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내년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잇따라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2.1%로 0.4%포인트, OECD는 2.7%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가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OECD는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자급화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걸 자급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올해보다 성장률이 대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우 공급망이 미국 동맹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By the end of 2024, 30% of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will have per capita income still lower than what they had prior to the pandemic in 2019. 수출 다변화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라며 국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기업과 투자, 인재들이 모두 모이도록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이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타이완의 TSMC가 2나노미터 반도체 시범 생산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견제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후발주자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어서 파운드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즉 10억 분의 3미터 선폭의 파운드리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GA의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의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하지만 타이완의 TSMC는 불과 6개월 만에 3나노 제품을 양산하며 따라왔습니다. 이어 두 회사는 2025년까지 2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기술 로드맵을 밝혔으나 TSMC가 최근 2나노 시제품 생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TSMC가 2나노 제품의 시범 생산 준비에 착수했으며 내년에 하려던 시제품 생산을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025년 2나노 생산을 계기로 TSMC를 따돌리고 파운드리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던 삼성전자로서 압박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두 회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59%대 13%로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첨단 생산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서고 그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발주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 파운드리 시장 복귀를 선언한 인텔은 내년 상반기 2나노, 하반기엔 1.8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팹리스 고객 대부분이 자국 업체란 점이 인텔의 장점입니다. 일본 역시 정부 지원 속에 소니와 키옥시아 등 8개 회사가 연합을 만들어 파운드리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미국 IBM과 2나노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해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나노 반도체는 3나노 제품보다 성능은 10에서 15% 개선되고 소비 전력은 25에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초미세 기술을 선점하려는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복제품 수준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우 기자입니다. 65살 최모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내는 등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퇴사 이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8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최 씨. 최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감리를 맡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공장 설계 도면을 넘겨받았고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 배치도도 손에 넣었습니다. 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재직 시절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 배치도와 BED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폭스콘이 약속한 투자금이 끊기면서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단순히 개별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실상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 씨를 포함해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 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을 유출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란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It's divide and conquer.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